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만 체킹하고 넘어갈게. 여기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의도만 설명을 한다. 4번 문제와 3번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전기 음성도도 주기성이 있다라는 뜻이야. 전기 음성도도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결론이잖아. 그지? 중요한 건 단위가 없다라는 거. 내가 왜 이렇게 기초 문제에 계속 열을 다하냐면 여기 어려운 건 너희들이 암기하면 풀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걸 날리고 와. 정말 할 말 없다. 쉬운 거 날리면 끝난다. 여기는 전기 음성도는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음성도가 크고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 명심해. 그렇다면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음성도가 큰 거야.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작을수록 음성도가 큰 거고. 그거 명심하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음성도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발견되어진 거고 결합의 극성을 알고자 한 거야. 음성도 차가 크면 결합의 극성이 너무 세져서 이온 결합성으로 변하고 그 음성도 차가 적으면 결합의 극성이 작아져서 극성 공유 결합성으로 변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모든 원소들은 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 결합을 했을 경우 부분 전하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부분 전하가 나타난 것들은 무조건 화합물이야. 대문자 2개 이상 있는 애들. 알았지? 대문자가 한 종류인 원소라는 물질들은 부분 전하가 없어. 우리는 그런 애들을 대칭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걸 뭐라 부른다?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음성도는 반드시 서로 다 다르다는 거 명심해. 자, 여기 있는 얘기도 다 그런 얘기야. 뭐 볼 것 없어. 여기서 이 그림에 대한 얘기 상대적인 거야. 음성도가 누가 더 세냐? 부분전하가 음전하를 띠는 애가 음성도는 더 크다. 그래서 A가 예를 들어 X가 뭐 Y보다 크니까 여기는 X가 또 Z보다 크네. 그렇다면 YZ보다 X는 제일 음성도가 큰 건데 YZ를 비교하니 Z가 음성도가 더 크다라는 거야. 부분전화에 의해서. 그래서 음성도 세기는 YZ, 그 다음 누구? X, Z, Y 순서다라는 것을 찾는 문제야. 어렵지 않죠? 여러분 9번 봐봐. 니네가 이거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야. 이거 제일 많이 틀린다. 잘 들어. 극성 공유 결합만으로 이랬어. 명심할 건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는 얘기는, 이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화합물이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뒤에 만으로라고 한 건 무극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극성이 없어야 돼. 그러면 잘 봐. 이건 무극성만 있잖아. 그 다음에 얘를 좀 봐줘. 얘를 이렇게 그렸지만 니들 이거 외웠지? 이거 지금도 뭔 소리인지 못 보고 있다? 아, 이 친구 심각해. 기억나냐? 내가 써줄게. 이거 기억나냐고. 자, 얘 누구야? 얘들이 사원자 분자야. 내가 딱 얘기했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아. 이거 플루오린 화합물이야. 플루오린이 있는 애라면 얘는 얘야. 기억나냐? 얘는 얘가 누굴까? C2F4, C2F6, N2F4. 알다시피 플루오린의 아래 첨자는 무조건 짝수여야 돼. 여기 있는 애들 짝수 아닌 애 하나도 없어. 밑에 첨자 꼭 기억해. 알았냐? 이런 애들은 중심원자에 뭐가 존재한다? 무극성이 존재해서 얘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그럼 얘가 원하는 답은 뭐냐고? 중심원자가 하나이면서 화합물 차지라는 얘기야. 중심원자가 하나이면서. 그런 애가 극성 공유결합만 있는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참고로 얘들아, 얘 무극성 몇 개 있겠어? 선생님이 쓴 이 숫자가 뭔 거 같아? 선의 숫자야. 니네 선이 뭐라고 배웠어? 공유전자쌍의 숫자. 그럼 이 선에서 잘 봐. 이 선의 숫자. 그러니까 이 C2F6는 극성 공유든 무극성 공유든 총 7쌍의 전자쌍이, 그러니까 공유결합쌍이 있다는 거예요. 7쌍의 공유결합쌍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 플로린 개수를 빼잖아? 그게 무극성이야. C와 C 사이. 자, 6쌍의 공유 중에 플로린의 결합을 빼잖아? 2쌍의 C와 C의 무극성 공유결합의 숫자야. 전체 5 중에 2를 빼잖아? 3쌍이 바로 무극성 공유다. 이 뜻이라고. 이해 갔어?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서 이 숫자를 빼는 순간 적어도 1 이상은 다 있잖아. 이게 무극성 공유란 얘기야. N과 N 사이, O와 O 사이. 알았어요? 여기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니네 보니 플로린은 비공유 몇 쌍? 3쌍 있다는 거 외워. 산소는 몇 쌍? 2쌍. 질소는 1쌍. 이해 갔어? 외워다.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공유분의 비공유 몇 쌍? 3분의 이렇게 하는 거야. F2 6쌍, O2 4쌍, 3분의 10. 이게 머릿속에 탁탁 나와야 된다고 니네. 그런 애가 나한테 10,000원이라도 안 내. 거짓말같이 싹 털을 거야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용돈 없다. 1년에 한 100만 원을 받잖아. 그지? 한 달 용돈 10만 원 받지 니네들. 오, 끄떡거리는데 너 많이 받는 편이야. 2,000원도 있더라요. 걔 그지같이 살던데. 봤더니 점심값 다 주고 교통비 다 주고 2,000원. 여러분, 이런 건 괜찮고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풀면 되고요. 이것도 괜찮고요. 이 11번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음성도가 0.9이고 1.9라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 항상 누구는 수소는 플러스예요. 항상 수소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가 누구다? 마이너스겠죠. 여기 있는 애가. 그런데 음성도 차가 크잖아요. 그럼 요거는 요 델타하고 델타가 값이 같다는 뜻이고 요도 값이 같다는 뜻이지만 굳이 따진다면 요 델타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델타들이 여기 있는 델타들보다 크다는 얘기죠. 부분전화가. 그거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알았어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쌍극자 모멘트 얘는 없습니다. 얘는 있습니다거든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잖아. 기억나니? 이게 쌍극자 모멘트 그린 거잖아. 우리가 벡터 표시로.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음성도 차가 크면 쌍극자의 모멘트 값이 큽니다.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 하려고 바로 음성도를 배운 것이다. 디귿 보세요. G는 Y보다 음성도가 크다. 차가 크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소의 음성도를 안다면 수소가 2.1이거든. 2.1이면 Y는 얼마겠어요? 3.0이에요. 질소입니다. 질소. 얘는 2.1을 더해봐요. 1.9랑 4.0. G는 플로린이에요. 최고 센 애들. 이해 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음성도를 누가? 폴링이라는 사람이 정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12번을 보시면 노골적으로 음성도를 적어줬는데 이거 2주기죠? 잘 보세요. 얘가 누구예요? 플로린이죠. 제가 불러줍니다. 플로린이죠. 산소죠. 질소, 탄소, 그 다음에 2.0이 붕소, 1.5가 베릴륨, 얘가 리튬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순환했으면 여러분들은 이건 같은 주기잖아요. 전기음성도 주기성을 물어본 거야. 플루린 쪽으로 갈수록 번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설명. 여러분 C2 대문자 하나죠. 저 무조건 무극성 공유거든요. 어차피 음성차가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쌍극자 모멘트도 0이고 뭐라고 했어요? 대칭적이다라고 했죠. 아셨어요? DE2에서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자, DE2라는 건 여러분, D가 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소라는 생각 들죠? 그럼 니네 구조식을 알아야 돼요. 4321 기억나요? 4321? 아, D는 선이 2개 나오는 애요. 산소니까.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비공유가 2쌍이 있어야 이게 8쌍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누가 붙어요? 2가 붙는 거죠. 2. 근데 얘도 봐요. 왼쪽은 금속 원소니까 볼 필요 없는데 BCDE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E도 만족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게 DE2를 우리가 뭐 한 거다? 누이스 전자 구조식으로 쓴 건데 음성도가 누가 셉니까? 이렇게 2가 세잖아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를 두고 얘를 플러스로 둔다. 그래서 D 원자는 양전환을 띈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답이 모두 맞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서는 절대 틀리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아 저것들 따로따로 분해하면 저게 극성 공유결합이고 무극성이다. 이거 보세요. 중심 원자 하나인데 화합물이잖아요. 얘는 무극성 공유가 없다니까요. 이 안에는 극성 공유결합만 있는 애들이에요. 저들이. 알았지? 그런데 저 중심 원자가 2개라든가 아니면 얘처럼 호돈소 분자로 되어 있으면 이건 무극성 공유가 반드시 있는 거죠. 아셨어요? 자, 여러분 14번 잠깐 봅니다. 이거를 간혹 선생님들 중에 여선생님이나 젊은 선생님, 그 나이가 조금 어리신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 1, 2주기 원소, 여러분 1, 2주기 저 말이 들어가면 수소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때문에 1, 2주기 그러면 무조건 수소는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둥그란 원이 전자 구름 형태거든요. 근데 얘는 겹쳤잖아요. 오버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분전화 써 있잖아요. 이거 공유예요, 공유. 공유결합이라고요. 그것도 부분전화가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극성 공유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들처럼 완벽한 구로 딱 떨어져 있잖아. 이거 이온결합입니다. 이온결합은 절대 이런 데이터라는 표시 안 해요.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저러죠. 이렇게 되면 말이야. 잘 봐. 똑같이 G가 있잖아요. 그치? Z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보면 원음성도 전기음성도를 따지잖아요. 전기음성도를 따지면 이온결합이 훨씬 차가 크거든. 그래서 X하고 Y를 비교하면 전기음성도 X가 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도 차가 좀 작은 거지. 저게 공유결합의 특징이에요. 저 Y는 음성도 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런 결합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X는 비금속일 가능성이 크다. 모형을 이렇게 XZ, YZ 이렇게 이원자 형태의 화합물을 줬다. 그럼 얘는 100% LICL, LIF예요. 얘는 HF, 1, 2주기에서는. 이런 식의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음성도는 요걸로 나와요, 요걸로. 자, 이온결합을 할 정도면 상당히 음성차가 커야 된다는 거. 그럼 금속이 들어가야 되잖아. 구성원소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는 YG가 당연히 커야죠.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온결합이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 문제 14번 문제. 알았습니까? 14번 체크해놓고 꼭 자기 걸로 만드세요. 다음 여러분 15번 같은 문제가요. 물론 좋은 문제긴 한데요. 이렇게 보호 전자 껍질 모형으로 딱 등장하는데 A와 C는 같은 쪽이다. 이런 말은 이단원과 유사관계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내신에서는. 다만
얘가 누구냐는 거지. 보호 껍질에서는 껍질의 숫자가 죽이잖아요. 얘는 2죽이에요. 당연히 얘도 2죽이고요. 얘는 3죽입니다. 그래 놓고 2죽이 14족. 보호 껍질은 주기와 족을 명확하게 정보를 줘요. 이게 탄소예요. 2죽이 몇 족? 16족. 얘 산소입니다. 3죽이 14족. 얘 누구예요? 규소겠네요. 이렇게. 알았어요?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같은 14족이니까. 같은 14족이잖아. 최각의 가장 큰 껍질의 전자가 똑같잖아. 음성도는 했으면 무조건 얘 크죠, 여러분. 이거 알죠? 그런데 주기율표상에 여러분 봐봐요. C, 그 다음에 N, O, F, SI 이러면 얘가 1등, 2등, 3등이에요. 가까운 정도로 보면. 얘랑 가까울수록 음성도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도 크기는 누가 짱? Y가 짱이죠. Y가 짱. Y, X, Z 순서로. 됐어요? 틀렸습니다. A와 B의 공유 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외워라. 2주기 옥텟 규칙 만족. 삼원자 분자 외워. 니네 내신 기출에 반드시 나올 거다. 이거 외워라. 2주기 옥텟 규칙 만족 삼원자 분자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얘들아. 누가 공통적으로 있냐? Y가 공통적으로 있지? 얘가 누구냐? 얘가 누구냐? 이거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니네가 A와 B의 C하고 CO2 딱 나와. 이런 니 기억을 가볍게 맞았구나, 내가. 맨 밑에 갈비뼈라도 하나 쓰. CO2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공유 전자쌍은 A와 B 중에 누구 쪽으로 치우친다? B 쪽으로 치우쳐야죠. B가 음성도가 크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질문하자. CO2 안에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냐?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거야, 지금. 니네 C는 공유결합 몇 번 한다고 그랬어, C. 그러면 4개지. 탄소가 하나인데 중심원자가. 산소는 몇 번에 공유결합? 그럼 얘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겠어? 2개. 이러면 되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러고 있잖아. 중심원자 하나짜리는 그들이 갖는 공유결합 최대수랑 똑같아. 4, 3, 2, 1. 이해 갔어? 이거 중심원자 몇 개야, 얘들아? 한 개지. 이제 그것도 안 보여, 그지? 노안이라. 아니, 플루린이 중심원자가 되겠어? 탄소가 되겠지? 얘 극성 공유결합 몇 개야? 그렇지. 그렇게 바로 나와야지. 4개야, 얘 그냥. C와 O 사이에 2개가 있고 F 하나하나. 그러니까 C는 중심원자가 하나일 땐 그냥 극성 공유결합이 4개인 거야. 2개거나 혼자 있을 때만 조심하는데 C는 혼자 있으면 뭐가 돼? 흑연이나 다이아몬드가 돼버리잖아. 무극성 공유만 존재한다고 걔들은. 알았냐?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서 자기가 회로를 돌려. 그래 여기는 속도도 빨라지고 안 틀릴 수 있다는 거지. 다음이야. 16번은 아까 그 문제랑 반대야. 여기 무극성 있는 애 누굴까?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중심원자 하나짜리는 빼면 되는 거야. 걔는 극성 공유결합만 있잖아. 그럼 누구누구 탈락시킬까? 일단 탈락. 중심원자 산소 하나잖아. 야,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이 어떻게 존재해? 그 다음에
중심 원자 2개. 이거 하나 탈락. 얘가 정답이야. 자, 무극성이 존재하려면 호돈소이거나 중심 원자가 2개면 돼. 7, 6, 5, 4, 3, 5. 기억나냐? 외워. 분명히 외우라 했어. 지금 안 외워지면 5, 4, 3이라도 외워. 5, 4, 3. 5가 누구야? C2, F2. 4는 N2, F2. 마지막 3은? 에라이씨. 아니, C, N, O, F 외웠잖아. 4, 3, 2, 1. 그럼 C2, F2, N, 그 N2, F2. 그럼 O2, F2지. 아, 정말. 화내는 건 아닌데. 니네가, 이거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봐요. 이지라라고 하지 말고 미리 하라고 좀 여기. 그럼 시험 보기 전에 할 게 없어. 얘들아, 이거 몇 원자 분자야, 이거? 2원자 분자지. 니네 2원자 분자는 극과 극인 거 알지? X2도 2원자 분자잖아. 호돈소도 2원자 분자가 있고 화합물에 2원자 분자가 있다면 누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호돈소야, 걔는. 얘는 무조건 비대칭이라고. 이해 갔어요? 자, 여러분 18번 잘 봐. 18번. 자, 너희들의 머리가 얼마나 똥멍청인지 한번 느껴봐라잉. 몇 원자 분자야, 둘 다? 3원자 분자지? 질문. 누가 공통적으로 했어, 원소기호? 저거 누굴까? 방금 전에 배웠는데. 그게 누구냐고, B가, 원소. 8. 얘가 C, 그래, 내가 8, 그랬어요.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했잖아, CO2에 OF2 기억나? 3원자 분자는 그거밖에 없다고. 그럼 저 B가 누굴 거냐고. 오지, 오. 그러면 생각해봐. 야, 왼쪽이 누굴 것 같아? CO2야, OF2야, 이게. B가 오면. 그래, 이게 CO2고, 이건 누구야? 맨날 나온다고 좀 기억하라고. 이해 갔어? 질문. 니네 CO2 안에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 그렇지, 4개. OF2에는 그렇게 쓴다고 4, 3, 2, 1 그냥 써서 읽으면 돼. 다시 얘들아. 얘가 극성 공유결합이 4개 있고 얘는 2개 있다면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은 몇일까? 여기서 참고. 비공유만 알면 돼, 얘들아.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는 탄소는 몇 개? 질소는 몇 개? 산소는 몇 개? 플루린 몇 개? 수소는 몇 개? 이해 가냐, 이거? 그럼 여기는 누구만 비공유를 갖고 있어? 산소만. 몇 쌍? 총? 그렇지. 그래서 얘는 4분의 4에서 1이야, 얘가. 근데 얘는 O 2쌍에 3쌍짜리 2쌍. 2개. 그럼 총 8쌍이지? 4분의 8, 얘는 2 나와. 이런 게 눈으로 탁탁 보여야 돼. 이해 가서? 야, O2, F2에는 비공유가 몇 쌍 있을까? 봐, 니들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다. OF2에 8쌍이 있으면 O2F2에는 10쌍이 있겠지. 당연히 O원자 하나 더 있는데 세고 있어. O 2개면 또 세고 있어.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여러분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얘입니다. 얘 음성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플루린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얘들이 같은 족에 속한다 했으니까 얘는 17족입니다. 고로 얘는 CL이에요. 얘 브로민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분석화학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가 분석화학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분석화학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후배들은. 잘 봐요. 이거 1.0이죠? 이거 리튬이에요, 여러분. 금속. 그럼 이거 일족 알칼리란 얘기죠.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이거 0.9거든요, 얘는. 그래서 A는 플로린이다. 번호는 B하고 D 비교하면 당연히 B가 크죠. 같은 죽인데 17죽이 클 거 아닙니까? 얘는 1죽인데. 맞죠? 그러니까 주기성 문제라고요. 같은 쪽에서 번호가 클수록 음성도는 작다. 맞잖아요. 번호가 클수록 9번, 17번, 35번 음성도가 작아집니다.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세다겠죠? 지금 내가 말한 이 문제 나올 확률이 10%도 안 돼요. 주기성이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도 대충은 알고 계셔야 돼. 다음. 여기서도 없어. 됐고. 여러분, 요런 그림이 무극성 공유를 표현한 겁니다. 아셨어요? 이렇게도 그리고 학교 선생님 중엔 이렇게도 그려준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무극성 공유예요. 구름이 치우치지 않았다. 알았지? 됐고. 이것도 됐고. 됐고. 자, 여러분 이거 몇 원자 분자냐? 이게 3원자지? 맞지? C가 누굴 것 같아? 5라고, 5. 봐. 공유가 두 쌍있잖아. 얘들 모두 원이 2개짜리 2죽이고. 그럼 OF2야. 눈에 머리에 딱 넣어. OF2는 공유가 두 쌍이야. 비공유는. 그래. 그래서 얼마? 2분의 8 해서 4가 뜬다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결합의 표시지? 이은결합의 표시야. 맞아? A하고 B는 같은 주기 원소야? 아니야? A, B는. 아니지. 얘가 3주기 원소지. 그래서 NaF라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명심해. 속지 말고. 그래서 여기도 B가 들어갔고 여기도 B가 들어갔네. 아, 이거 OF2구나라고 추론하라는 얘기야. 추론. 알겠니? 역시 OF2. 정말 많이 나와. OF2. 됐지? 얘랑 누구 많이 나온다 했어? CO2. 같이 3원자 분자로. 됐고. 이것도 아까 본 거고. 옛날 문제야.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을 잘못 나타낸 것 했는데, 기억해. 4, 3, 2, 1. 기억나냐? 4, 3, 2, 1이 안 맞는 애 찾아. 먼저 안 맞는 애. 자, 플로린 1, 산소 2. 그 다음에 여기 탄소 4, 산소도 2. 여기 탄소 4, 산소 2, 수소 1. 붕소는 말이다, 얘들아. 13족이라 선이 3개밖에 안 나오거든. 제가 옥텟 규칙을 만족할 필요 없지만, 베릴륨이나 붕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은 옥텟 규칙에 만족해야 돼.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는 디귿 규칙이잖아. 만족 못한 애가 얘야. 왜? 산소는 비공유 몇 쌍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 2쌍. 그런데 1쌍밖에 없잖아.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눈으로 벌써 찾는 거. 이해하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자는, 야, 이거 재밌다. 너네들 구조식을 한번 얘기해봐. 산소는 선이 2개밖에 안 나오잖아. CO2는 중심 원자가 하나이며 주변의 원자가 2개면 이런 구조식밖에 없지. 이해 갔어? 다음. 탄소는 주변에 원자가 3개면 이런 구조식밖에 가질 수가 없어.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야. 탄소 2개짜리 이거 6이지. 7, 6, 5, 4, 3에 6이잖아. C2H4. 그럼 수소를 양쪽으로 2개를 빼고 이 사이에 이중결합. 탄소 중에 선이 이렇게 2개로 나온 애도 있지만 수소같이 1이 나오려면 한쪽은 3중결합이 있어야 돼. 이게 정답. 이게 눈에 툭툭 들어와야 돼, 이게.
알았어. 연습을 해. 그 구조식하고 중심원자 2개짜리 외우라고 했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 그지? 외워라. 자, 공유분의 비공유가 가장 큰 것. 이거 얼마야? 빵. 비공유가 없잖아, 수소에. 자, N2. 이렇게 써. 3분의 2지. 보고 잘 따라해. H2O. 수소에는 없어. 근데 산소에는 있어. 1이야. O2. O는 무조건 선이 2개 나오는 애야. 2분의 얼마? 4. CO2. 공유 4분의 비공유 4. 얘가 정답. 알았니? 만약에 여기에 F2가 있다. 얘가 짱이야. 왜? 플로린은 단일인데 비공유가 6개나 되거든. 이렇게. 알았어? 외워. 자, 43번. 이 주기 원소 4가지 화합물을 적어줬어. 야, 오타 생겼다. 여기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오타가 아니구나. A, B, C, D. A, B, C, D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서 얘는 임의의 원소야. 이거 나왔을 때 가장 니들이 나처럼 지금처럼 당황해. 왜? A, B, C, D를 원소라고 착각해서 보거든. 특히 C, 탄소인 줄 알아요. B, 분소인 줄 알아요. 잘 보세요. 공유분의 비공유를 합쳐봐요. 이게 중심원자 다 하나짜리잖아요. 공유분의 비공유를 합치면 대부분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이런 것을 쭉 합쳐보면요. 수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를 빼고요. 얘를 빼고 수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AD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수, 그럼 무슨 얘기냐? 중심 원자에만 있는 전자쌍수예요. 중심 원자에만 있는 전자쌍수. 그래서 HA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이 중에 A는 공유선 하나 가졌고 이렇게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BH3는요 중심 원자가 B예요. 그 다음에 수소가 있어요. 4개. 그래서 공유는 세 쌍이에요. 공유는 세 쌍, 선 3개. 근데 얘도 갖고 있어요. 비공유도. 이런 뜻이라고 지금 뜻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C라는 애는 CL이 주변에 있어요. CL이. 그것도 몇 개? 3개. 그런데 중심 원자는 C거든? 아무것도 없어. 얘 누구냐고. 붕소라고, 붕소. 이런 애가. 옥텟 규칙을 만족 못 하잖아. 혹여나, 쌤, 여기 비공유 있는데 얘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애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뭐냐. 이걸 표시한 거야, 지금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야, 니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자, H2D. 수소가 2개가 결합이 돼서 공유 결합이 2개인데 여기에 비공유도 2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주기를 따진다면 얘는 플로린이 돼요. 얘는 질소입니다. 얘는 붕소고요. 당연히 얘는 9번이고 7번이고 얘는 5번이고 얘는 산소죠. 8번이고.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건 9번 17조 플로린 맞아요.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물질, 여러분 여기 이중결합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틀렸어요. 다음에 4가지 화합물은 모두 아니에요.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입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알았어요? 문제 파악이 어려우니까.
다음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 야, 47번 같이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리면 46번처럼 A, B, C, D 썼으면 당연히 얘는 플로린이고 이중이니까 얘는 산소고 얘는 탄소고 얘는 질소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얘가 몇 죽인지 모르지만 얘는 당연히 17족이고 얘는 16족이고 외곽의 전자가 6개니까 얘는 14족이고 얘는 15족인데 얘는 13족이라는 얘기야. 이게 2죽이면 붕수라고 옥텟 규칙을 만족 안 한다고. 알겠어요? 요런 걸 갖고 풀어라. 야, 얘 누구요? 3원자 분자요. 얘기해봐. CO2 아니면 OF2겠지? 누구야 그럼? CO2잖아. CO2 아까 해봤지? 공유 내쌍, 비공유 내쌍. 1 나오는 애라고.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하나를 딱 꼬집어서 외우고 있으면 금방금방 풀린다고. 야, D하고 A가 결합을 한다. 누가 중심원자가 되냐? 당연히 D가 중심원자가 돼야죠. E하고 A, E가 중심원자가 돼야죠. 그러면 D는요, 하나, 둘, 세 개가 A랑 결합할 거고, E도 하나, 둘, 세 개가 결합하기 때문에 맞는 소리입니다. 옥텟 규칙이 만족을 못해서 그렇죠. 알았어요? 세 개의 A와 결합할 수 있다. 자, BA2, 이것도 3원자 분자네, 얘들아. BA2 누굴까, 얘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거? OF2. 기억나요? BA2하고 CB2 공통으로 누가 있어요? B가 있잖아. 그럼 밑에가 CO2, 위에가 OF2. 그럼 OF2도 중심원자가 산소고, B2도 산소잖아. 공유전자 몇 쌍? 2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같다. 자, 몇 문제만 더 해주고,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이거야. 또 질문을 해야 던져야겠어. 가 몇 원자 분자요? 나는. 자, 눈에 들어오지? A, B, C 중에 누가 산소요? 그래, 이렇게 보여야 돼. 니들한테 이거 맨날 나온다. 알았어? 누가 산소라고? 그렇지. 이렇게 계속 보는 거야. 공유분의 비공유 얼마라고? 그렇지. 1이지. 이건 얼마라고? 그렇지. 2분의 8이잖아. 외우라고 좀. 됐어. 이거는 분자구조 가서 더 배울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충분히 풀 수 있죠. 저거 3이죠. 공유결합. 저거 비공유결합 몇 쌍이에요? 그렇죠. 산소가 2개니까 4쌍이죠. 우리가 외웠던 3분의 10은 OF2예요. O2F2 알아요? 구분 잘 하시고 푸세요. 여러분 71번이 있어요. HCNO 중에 하나래요. HCNO 중에 하나래요. 몇 원자 분자예요? 가나가 3원자 분자죠? 가나에 똑같이 있는 애가 어떤 원소예요? X 뭘까요? 그렇죠. 그렇게 짚고 들어가면 다 풀려요. 알았습니까? 달을 보면 4원자 분자거든요. 여러분 중심원자가 하나인데 가장 많은 다원자가 5원자예요. 누굽니까? CH4 아니면 CF4예요. 알았어요? 그럼 4원자면 여러분 풍성해져요.
왜요? 사원자면 여러분 여기 있는 애로 조합을 해보면요 NH3도 사원자 분자죠. 맞죠? 또 누구도 사원자예요. 이게 암기라고요. 너희들이 중심원자 하나만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C2H2 N2H2 H2O2 이 세 개가 모두 사원자입니다. 사원자 뜨면 543 여기서 푸세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중에 누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잘 봐요. 얘가 5라는 걸 봤어요. 지금 문제에서. 그렇다면 얘는 CO2일 거고 얘는 H2O예요. 플로린이 없으니까 뻔히. 얘는 NH3이던가 C2H2이던가 N2H2이던가 H2O2든가 이 넷 중에 하나인데 음성도차가 0.9랍니다. 누굴까요? N과 H 얼마였냐 음성도? 그렇죠. 2.1이었죠. N은요? 플로린이 4.0, 산소가 3.5, 질소는? 됐잖아요. 그럼 얘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구나 라고 찾는 거라고. 알았니? C2H2 다시 말해서 음성도차라는 건 대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들 사이를 묻는 거예요. 얘들 사이를. 얘들 사이. 이 셋도 아니고 하나. C2H2는 여러분 이거잖아. 그럼 이거 사이를 묻는 거라고. 이거 사이. C가 2.5고 수소가 2.1이니까 0.4가 되겠죠. 얘들은. 그래서 여러분 N2H도 사실은 뭡니까? 0.9에 해당됩니다. 사원자 분자에서.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뭘로 찾느냐? 이걸로 찾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수가 얘는 몇 쌍이잖아요. 그죠? 얘는 두 쌍이잖아요. 그럼 얘는 한 쌍이어야 돼요. 얘는 두 쌍이잖아요. N이 두 개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시험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나. 이것들이 왜 이렇게 긴장된 모습이 하나도 없구만. 여러분 이게 출제되면 여러분들 낚여요. 2주기에 속하는 5가지 원자입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A to D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무슨 결합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이온 결합. 맞아요, 틀려요? 이온 결합에는 반드시 무슨 원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금속 원소 들어가야죠. 그럼 화학식을 보니 A가 금속이란 얘기인데 맞아요, 틀려요? A 금속이 아니야. 얘들아, 저게 1주기면 수소야, A가. 2주기라 리튬이야. 저 속지 말라고. 알았어? 많이 당한다고 저거. 이해 갔니? A는 금속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야. 니은 한번 봐봐. BE3에서 중심 원자가 B다. 제 옥텟 규칙 만족 못한다. B는 붕소야, 붕소. 알았어? 화합물 CE3라고 했어. CE3. 중심 원자는 C거든. 저거 질소로거든. 질소. E는 F고. 그럼 C는 당연히 플로린보다 음성도가 작으니까 부분전화, 양전화 띄겠지. 맞아요. 기억 띄우시 답이야. 자, 모국 문제에서 얘들아
니들에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22년부터 출제가 돼. 또 하나, 지금이 25학년이지 23, 24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 작년에 니네 학교 시험 봤겠지? 그럼 그 선생님이 그 전년도나 그 해의 모고를 시험지에 투영했을 확률이 높다. 그럼 올해 모고를 낼 때는 작년이나 재작년 거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쌤이 22년 모고 다뤄주겠지만 여기 있는 3단원 모의고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얘가 등장한다는 거야. 얘들이 등장한다는 거야. 몇 원자야? 4원자지. 또 하나 2주기 원소기 때문에, 또 하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웠던 애들이 여기서 공통적으로 Y가 들어갔지. 이렇게 공통으로 잔뜩 존재하는 애들이 격가지야. 플로린. 얘들아, 비공유 전자쌍 C2F2 몇 쌍 있다고 그랬어? 비공유 C2F2 6쌍이지. 플로린 개수만 세면 되잖아. N2F2는 플로린 6쌍에다가 질소 2개니까 8쌍. 이거 N2F2. 이거 O2F2. 그래서 니들 어떻게 써? 543이잖아. 기억나냐? 니네가 외우라는 게 얘였단 말이야. 내가 이걸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 얘들이 공유가 이거라고. 거기에 얘들은 지금 비공유를 물어본 거거든. 비공유 6개, 8개, 10개. 그래서 얘가 3분의 10이었잖아. 이해가냐? 외우라고 사원자분자. 그래서 X가 N이야, N. 그럼 이거 당연히 비공유 2쌍이죠. 공유가 3쌍이니까 3중결합. 맞고, 가다에서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분자 둘이 다중결합이야. 이거 3중, 2중. 이거 단일이야. O2F2. 이런 거 묻는다고. 맞아요. GY2니까 이거 OF2거든. OF2면 산소는 무조건 2니까 비공유만 생각하면 되잖아. 2분의 얼마야? 8이죠, 8. 이거 4. 맞아요. 암기한 친구들은 그냥 맞추죠. OF2 4인데 이러면서. 아까 계속 물어봤잖아. 그치? 이런 게 모의고사 나오고 내신에서 나오고 여기는 모고만 제대로 풀어도 돼. 자, 93번 봐봐. 방금 전에 내가 니들한테 낚여! 라고 한 게 저거야. A가 누구냐? 금속이야. 2주기니까. 저거 조심해. 다음 94번은 문제는 재밌지만 잘 안 내. 이윤들의 루이스 전자점식 잘 안 내니까. 다만 이 94번이 쉬운 문제가 아니야. 니네 생각이 있어야 되는 문제야. 뭐냐? 지금 루이스 전자 점식인데 힌트가 누구냐? 얘가 힌트야. 원자 번호가 G가 제일 커. Y가 제일 작고. 그러면 2, 3주기면 얘는 무조건 산소야. 제일 작으니까 8번. 얘가 산소임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거 적당한 애가 마그네슘 아니겠어? 3주기에. 맞죠? 그 다음에 잘 봐요. 이게 산소인데 얘가 얘랑 만나는데 잘 봐요. 산소면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외곽에 6개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봐요. 마이너스라는 건 하나 들어온 거야. 하나. 그럼 G는 몇 개예요? 7개죠. 최각의 전자가 17족이야. 그게 누구예요? CL입니다. CL. 하이포화 염소산 이온이라고 이거. 하이포화 염소산. CLO 마이너스. 제가 한번 그려줬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나온다고. OH, CLO, NH4, H3, O+.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고 한번 볼까요?
1, 2주기 반드시 누구 들어간다? 수소 들어갑니다. 1, 2주기면. 바로 Y가 수소입니다. 야, 니네 수소를 포함한 다원자이온 누구야? 이거 보고 딱 생각해. 수소니까 반드시 얘는 Y 거야, 하나는. 그러면 이 마이너스니까 하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마이너스니까. X는 몇 쪽이야? 16쪽. 누구냐? 2주기 16쪽. 아, 이거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이구나. 알아두라고. 보호 전자껍질로 그려줄 수도 있어. 보호 전자껍질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야. 봐봐. 동그라미 2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놓고, 이거 잼잼이야. OH 마이너스. 알았어? 자주 봐. 그래서 W는 1, 2주기 원소기 때문에 1, 2주기라 얘 리튬이야. 리튬이라고. 나트륨이라고 하고 싶어 죽겠지. 근데 나트륨은 3주기잖아. 1, 2주기니까 리튬이야. 그리고 얘가 질소고 얘가 산소란다. 이런 식의 결합이 된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질소는 저 가운데 구조식이 있었잖아. 너네 배웠잖아, 이거. 이거 배웠잖아. 그치? 3 나오는 거. 자, W, Y, 같은 족 원소다. 맞아요. 세로를 물어봤어. 1족이거든. Y도 수소, W, 리튬, G2, 질소잖아. 3중결합이 있죠. 자, 또 떴잖아. 봐라. 또 떴잖아. 사원자 분자. 중심 원자가 누구란 얘기냐? O야. 이거 H2O2야. H2O2. 그럼 이거 무조건 3이야. 543. 그런데 비공유가 산소가 2개니까 4. 3분의 4라고. 3분의 4. 이거 틀렸어. 알겠어? 사원자 분자 정말 단골로 잘 나와. 외워. 한번 외우고 보. 자, 이제 97번은 9월모고야. 9월모고. 알았냐? 9월모고니까 잘 봐. 항상 요런 문구가 많이 등장 안 한다. 이게 니들이 미치게 하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문제를 항상 풀 때 니네가 헷갈리지 않게 풀려면 다중결합이 표시되지 않았는지 했는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럼 범위가 확 줄어. 베를린 붕소는 탈락이니까. 됐어? 자, 그 다음 다는 WZ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공유가 10이래. 니네 10인 거 아는 거 대봐. 비공유 10인 거 아는 거 대봐. O2F2 NF3 O2F2 NF3 걔들이 10개야. 이 정도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풀어. 자, 가를 봐도 나를 봐도 중심 원자는 누구일 것 같아? X야. X가 중심 원자인데 이런 식의 결합을 한다? 이런 식의 결합을 하면 WZ로 구성되어 있고 비공유 전자쌍수는 10이다. 저 X를 뭘로 잡을 것인가? 최소한 X는 선이 3개 이상이야. 그럼 3개 이상이면 누구누구가 해당 사항이 있어? 누구누구? C 아니면 N이 자격이 있겠지. 얘는 공유를 4번 하고 얘는 3번 하거든. 이게 공유 원작가라고 했잖아, 내가. 이런 애거든. 근데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는 애가 누구냐? 격가지에. G지. G가 누구일 확률이 높다? 플루오린일 확률이 높다. 이런 거지. 그잖아. 플루오린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플루오린으로 접해버리면, 잡아버리면 이렇게 대문자 3개로 되어 있는 저런 구조에서는 이주기 원소로 잡히면 저건 중심 원자가 탄소일 확률밖에 없어. 응? 자, 문제는 이거거든. 비공유 전자쌍이 10개가 뜨는 동그라미. 아까 우리가 아이고 O2F2도 10개였고 NF3도 10개였다면
얼추 흘러가는 말은 누가 답인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 저게 질소면 W나 Z 중에 누구 하나가 산소이어야 돼. 왜? 질소면 이결합 아니면 이결합이 가나 중에 답이야. 두 개 있을 때. 그런데 탄소면 얘는 여기 없고 네 종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일 확률은 없잖아, 둘은. 그지? 그러니까 아, 이게 맞겠구나. 그래서 얘는 NF3가 맞겠구나. 이렇게 잡는 거야. 어린 값으로.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몇 쌍이 있어? 이게 플로린일 거니까 총 8쌍이 있게 되고, 가는 몇 쌍 있어? 여기 G가 플로린이야. 4쌍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플로린 3쌍, 질소 1쌍에서 여기 총 4쌍, 여기는 8쌍. 다의 구성원자 수는 이렇게 되겠지. X, G2Y. 4가 맞아요. 4원자 분자. 다음에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 둘 다 있잖아. 정답은 기억니은. 자, 저런 것도 한 번 보면 안 잊어먹는다고 니네가. 알았냐? 자꾸 반복해서 풀으라고. 다음에 한 문제만 더. 잠깐만. 한 문제만 더 풀을까? 수능 문제 됐고, 이것도 됐고. 아! 101번을 5초 만에 푸는데 5초 동안 못 풀면 죽은 놈들이지. 2, 3주기 원소인데, 봐라. 3원자 분자다. 이게 애들이 금방 눈치를 챘지만, 숨을 한번 쉬었던 문제야. A, B, A고 C, B, C면 얘들아, B가 중심 원자다. 얘들 다중결합을 표현하지 이런 말 없어. B 누구냐?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B 같은 구조를 나타내려면 B는 산소야, 산소. 이해 갔어? 그러면 이제 A하고 C를 찾아야 되는데 음성도가 A가 세대 여기. 이거 플로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식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 C는 당연히 2, 3주기니까 얘가 돼야 되겠지. CL이. 이해 갔죠? 그래서 기억, B는 산소가 맞고요. 얘들 다 화합물이야. 이거 무조건 맞아. 니은 읽으면서 그냥 팍 지나가야 돼. 화합물은 극성 공결합이 반드시 있는 거잖아. 중심 원자 두 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자, 나에서 C는 부분적인, 잘 봐. 이거다. 다시 말하면 얘는 플러스를 떼야 돼. 산소가 더 크거든. 여기 A는 마이너스를 띄겠지. 플로린이 쓸 거니까. 하지만 여기 CL은 산소보다 약해. 그래서 암기가 좀 돼 있어야 돼. 됐죠? 오케이. 자,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분석을 해서, 물론 분자 구조는 뭐뭐를 분석하는 걸까? 이런 거야. 얘가 평면인지 입체인지. 그래서 분자 결합각이 얼마인지, 그래서 분자 모형이 뭔지, 이 세 개를 분석하는 게 분자 구조에서 하는 일이거든. 이거 다 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 찾겠다는 거야.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이 둘을 구분하겠다는 것이 이 장의 다 끝이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결합각이며 모양이며 구조를 파악할 때는요, 전자쌍의 분포에 모든 핵심 포인트를 놔야 돼요. 분자들은 전자쌍의 분포에. 근데 더 제가 오바를 치지 않고 가는 건 왜 우리가 여기서 분자 구조를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자 상태, 그때 바닥 상태와 분자 구조의 전자 오비탈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건 쓰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탄소는요, 홀 전자 수가 2였습니다. 알다시피. 근데 우리 분자 구조 따질 때 탄소 어떻게 적어요? 전자 점식으로. 이런 홀 전자 수 몇 개예요? 4개죠? 이걸 질문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외우지 그냥. 2개인 애가 왜? 잘 봐. 1S를 제거하고 2S에 2개고 2P에 2개라. 얘는 홀 전자수가 이렇게 2개밖에 없던 애예요.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하나만 예를 들어주고 갑니다. 요게 원자의 바닥 상태라면 이게 전자 구름일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 원자가 탄소인데 결합을 하고자 달려드는 수소가 있거나 플루린이 있거나 덤빈단 말이야. 그럼 걔들도 전자구름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구름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제일 안정한 형태를 이루게 돼요. 가장 편한 결합의 형태를. 그럼 얘가 슉 하고 요렇게 변해요. 이게 들뜬 상태죠, 말 그대로. 아마 심화 화학을 하는 친구들은 이걸 배워요, 에모론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아, 얘가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다른 특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바닥 상태 전자 모형을 버리는구나. 걔들이랑 서로 결합을 하면 새로운 재배열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S가 하나고 P가 3개다. 그래서 sp3 혼성을 일으켜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가 홀전자로 배열된 게 sp3 혼성입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게 입체 구조로 걸려드는 거죠. 입체 구조로. 질소도요, 여러분. 선생님, 질소는 홀전자수 3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질소도 잘 봐요. 이게 ES고요. 이게 2P였잖아. 홀전자수 3개가. 2P에 3개 ES를 이랬던 애가요. 이렇게 갑니다. sp3 혼성이에요. 대신 이런 형태지만 얘는 쌍이 있어서 이게 비공유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게 내가 지금 어려운 말을 왜 쓰느냐?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는요, 비공유도 한 몫을 해요. 자,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평면과 입체도 결정나고요, 결합값도 결정나고요, 모양도 결정이 납니다.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그래서 이 장에서는 비공유 전자쌍, 중심원자예요, 중심원자.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걔만 쫓아다니라고, 비공유 전자쌍만. 걔가 있으면 균형이 깨져요. 뒤틀리거나 굽거나 비공유가 있으면.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뒤틀리거나 굽거나 이러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있으면 무조건 비대칭이야. 그럼 니네가 기껏 배운 건 CNO잖아. 니네 F가 중심원자 들어간 건 없잖아. CNO 중에 비공유 갖고 있는 애가 누구야? N하고 O잖아. N에 한 쌍, O에 두 쌍. 그지? 걔들이 중심원자면 걔들은 100% 뒤틀어져요. 100% 굽고요.
이게 뭐냐 그런 걸 비대칭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존재하면 뭐라고요? 비대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 그 전자쌍, 니네 첫 장에 나오는 거 있죠? 전자쌍 반발 원리가 뭔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공부하잖아요? 그걸 굳이 표현하면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 그것이 비공유든 공유든 그 전자쌍은 뭐를 만든다? 스트럭처를 만드는 기본이다요. 분자 구조를 만드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냐면 스테링 넘버라는 이 값을 뭐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2, 3, 4 물론 여러분 5, 6도 있어요. 근데 2, 3, 4가 고등학교 범주예요. 이것만 놓고 따져볼게요. 자, 스테링 넘버 2가 뭐냐? 공유가 됐든 비공유가 됐든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몇 방향으로 퍼져 있느냐야. 근데 나는 선으로 표현한 건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 점 2개로 표현하면 비공유인 걸 니들하고 약속하고 했잖아, 여태까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스테링 넘버 2가 누구냐 그러면 베릴륨은 외곽의 전자가 딱 전자 짐식으로 지금 2족이기 때문에 2개밖에 없어. 물론 선생님 베릴륨 금속이잖아요. 왜 공유결합이 나타납니까? 결합의 극성 차원에서 배웠지. 이온결합성도 있으면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성도 있다고. 그래서 표현을 하긴 해, 저렇게. 베릴륨 있고 또 누구 있느냐? 얘 있어. 탄소, 두 방향이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거 있어. 내가 왜 저 혼성오비탈 그려놓고 멈칫했냐면 원래 결합 구조를 결정하는 건 시그마 본딩이라 해가지고 다중결합이 아무리 있어도 다중결합은 3개가 최대거든. 무조건 하나의 시그마 본딩이 결합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2중이든 3중이든 한 방향으로 잡아. 무조건 한 방향. 그러면 두 방향, 그 다음에 두 방향에 얘도 있었죠. 자, 얘들의 공통점을 물어봅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있냐? 없지. 그럼 얘들은 얘를 체킹하면 돼. 결합각. 얘들 무조건 180도 직선형이야. 자, 결합각이라고 하는 건 공유와 공유 사이의 각이거든.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이기 때문에 180보다 큰 건 없어.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3은 누가 있느냐? 3은 잘 봐. 3은 붕소가 있어.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했어. 그 다음 누가 있느냐? 탄소가 요런 세 방향에 존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얘도 세 방향이야. 비공유, 공유 양쪽에 2개. 알았어? 그렇다면 얘들은 무슨 형이냐면 얘를 많이 물어보죠. 요거 삼각평면이잖아. 얘도 삼각평면으로 봐줘. 결합각은 차이가 있지만 왜 차이가 있을까? 요런 차이 때문에 그래. 여기는 결합각이 120이야. 얘는 결합각이 116이야. 알았어요? 요 아래가 이제 124가 뜨는데 그 다음에 봐라. 여기가 120인가? 모르겠다. 얘보단 얘가 더 커. 122 정도로 잡아. 얘가 116이고. 그래서 합쳐서 360이 떨어지겠지. 결국 무슨 얘기냐? 얘를 알파로 잡고, 얘를 베타로 잡고, 얘를 뭐 감마로 잡으면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베타가 제일 길더라는 거지. 알파는 좀 세 개가 다 평형이나 120을 딱 유지하는데 얘는 비공유, 이중결합이 있어서 그 영향 때문에 좀 벌어지기도 하고, 얘는 비공유성이 누르기 때문에 이 각이 제일 적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합각을 다 외우는 건 사실 별 쓸모는 없어. 결합각을 다 외우는 건 특정한 결합각만 외우면 돼. 뭐만 알면 되느냐? 이러한 분자 구조를 우리가 따질 때 이 비공유가 엄청난 역할을 준다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그게 같은 스테링 넘버 3라도 결합각은 줄게 돼 있어. 걔가 누르기 때문에. 이게 전자쌍 반발이라고. 그게 확실히 보여지는 게 누구냐? 아, 결합 구조는 써야겠지? 얘 삼각 평면이든 뭐든 간에 다 평면형이야. 얘 삼각평면 구분형. 평면형이야, 다. 얘 뭐라고? 얘는 구분형이라고 그래, 구분형. 공유전자쌍이 두 방향으로 뻗었는데, 이렇게 직선형으로 안 되는 이유는 비공유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두 방향이거든?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눌린 거야, 구분형. 얘들은 어쨌든 세 방향으로 펴졌기 때문에 얘는 평면삼각이라고 불러. 평면삼각이라고. 결합각인 차이가 있지만. 결국 뭐야? 평면이야. 야, 직선형도 평면이야. 여기 있는 애들 다 평면이라고. 스테링 넘버 2, 3는 무조건 평면이다. 알았냐? 그러면 이제 이 4가 문제인데 왜? 4에 얘가 나타나거든. 먼저 탄소. 이렇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우리는 얘를 정사면체 구조라고 그래. 동일한 원소가 주변에 와서 격가지 원소로 붙는다면 우리는 정사면체 구조라고 그래요. 결합각을 보통 109.5라고 보통 잡아. 그런데 비공유가 있으면 이 결합각보다는 줄어들어. 그래서 이 결합각이 확 줄어서 107도가 돼. 2.5 줄어서. 이걸 삼각뿔이라고 그래. 삼각뿔형이라고 부르거든. 요 두 개만 입체야. 요 두 개만 입체야, 입체. 평면으로 표현 못하는 앞뒤가 있는 입체라고. 그럼 얘는 누구냐? 구분형이야, 구분형.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두 쌍이나 있어서 반발이 제일 세. 104.5. 보니까 2.5씩 준다. 그래서 요 둘만 입체고 요거 하나가 평면. 그래서 스테링 넘버의 저 값은 뭘 알려주는 거냐? 2, 3은 100% 평면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중결합이 있으면 평면이야. 그럼 다중결합 없으면 그것도 평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알았지? 다중결합이 있으면 평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물론 그런 규칙성을 몇 개 배울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평면 구조의 특징을 알았어. 스테링 넘버 2, 3. 그러니까 두 방향, 세 방향, 비공유가 있든 없든. 알았어? 두 방향, 세 방향, 그 다음에 스테링 넘버 4에서 선 두 개 나오네. 구분형이거든. 얘도 평면이야. 다음, 입체형은 얘들밖에 없어. 스테링 넘버 4에. 네 방향, 세 방향,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정사면체, 삼각뿔. 분자의 결합각. 얘들은 180이에요. 스테링 넘버 2는 그냥 무조건 180이고요. 얘들은 120도, 122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구분형도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 얘는 109.5, 107, 104.5, 2.5씩 준다. 마지막에 분자 모형. 그냥 직선형, 평면형, 둘 다 구분형. 그런데 봐봐요. 얘랑 비교할 수 있죠. 적어도 감마는요 104.5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비공유가 한 쌍밖에 없으니까. 맞죠? 비공유가 두 쌍 있으면 누를 거 아니야, 양쪽에서. 이해 갔죠?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걸 갖고 지금부터 뭘 할 거냐는 거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따질 거라고. 알았냐? 자, 이제부터 칭하는 말을 적어줄게. 우리는 극성 분자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여기서 질문. 쌍극자 모멘트가 있으면 원소의 화합물이야? 화합물이야, 무조건. 알았니? 화합물이 되더라도 그 모멘트 합이 0이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무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어. 그걸 이렇게 얘기해. 이런 씨. 극성 분자는 0이 아니야. 미안해.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야. 그래서 비대칭 구조라고 그래, 얘는.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야. 극성 분자는 일단 극성이라는 건 영원한 극성을 말해. 극성이 있는 거야. 이것도 알아둬야 돼. 극성이 존재하는 드러난 극성이라고는 쌍극자가 존재한다는 표현하고 드러난다는 표현은 좀 다른 얘기야. 쟤들은 극성 분자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분자 내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영원히 드러났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에서 계속 얘는 움직여.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있는 거고.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모멘트가 있어도 합이 0이면 우리는 걔를 대칭구조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한 애들은 부분전하는 있을지언정 쌍극자는 없어. 잘 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다. 분자 내에 부분 전하는 존재할 수 있어. 왜?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잖아. 극성 공유 결합은. 존재하더라도 전체 분자의 극성은 0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야. 쌍극자가 없다고. 전체 분자적으로는 쌍극자가 표현되지 않는다. 알았니?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대칭구조라는 건 쌍극자의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화합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분전환이 있을 거라고.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와. 니들이 제일 많이 틀리고. 지금부터 이거를 마무리를 쳐볼게. 이제 내 말 잘 들어봐. 지금부터 무극성 분자를 정의한다. 여기 있는 결합각은 다 됐고,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원소이면 돼. 이러면 무극성 분자야. 원소가 누구냐고? X2 형태. 그래서 H2든 O2든 이런 애들은 무조건 무극성 분자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두 말을 다 쓸 수 있어.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 대칭구조다 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당연하지. 왜? 얘들은 무극성 공유를 갖고 있잖아. 무극성 공유만 존재한다. 무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하잖아. 그럼 무조건 무극성 분자야. 알았어? 질문.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잘 봐. 얘를 이렇게 써. 오존이야. 원소야, 아니야? 원소 맞지? 무극성 분자야, 이거. 다 무극성 공유결합만 있잖아, 이 안에. 구조를 보지 말라고. 이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선 두 개, 뭐 이런 거는. 무조건 원소 하나로만 돼 있으면 무극성 분자야. 알았냐? 그러니까 X2도 상관없고 X3도 상관없고. 알았어? 어차피 얘들 다 X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거 다 뭐라고? 무극성 분자라고, 이거. 두 번째다. 자, 대문자가 두 개여야 돼. 알겠냐? 내가 왜 대문자 두 종류라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 안다. 대문자 두 종류 화합물에서 중심 원자에 얘가 있으면 안 돼.
이게 쌍극자 모멘트합이 0이고 대칭 구조의 조건이야. 이런 애들이 누가 있냐? C도 있고 B도 있고 이런 것들이야. 이 중에 차이는 얘는 무슨 규칙을 만족하는데? 옥텟 규칙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고, 얘들 둘은 옥텟 규칙에 만족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니네 문제 중에 다음 식은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하면 얘는 빼야 돼요. 하지만 얘도 중심 원자의 비고유가 없기 때문에 대문자 두 종류면 무조건 대칭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무조건 무극성 분자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러면요, 무극성 분자예요. 아래 점자 아무 상관없어.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극성 분자의 조건을 봅시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며 비대칭 구조를 이룬 애들의 특징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예요. 대문자 3개 이상 화학식은 분자식이라 합시다. 분자니까. 무조건 극성 분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FCN 이런 애들, CF2O 이런 애들. 알았어요? 대문자가 3개 이상 있다는 건요, 결과적으로는 구조식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절대 대칭이 안 돼요. 얘들은 무조건 비대칭입니다. 두 번째요, 대문자 두 종류 화물에서 뭐 쓸지 알죠?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으면 돼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런 애가 대표적으로 누구냐? 그런 애가 질소와 산소 이력지다. 이거다. 그러니까 NH3 그럼 무조건 극성 분자. 딱 보는 순간. H2 아 극성 분자구나. OF2 극성 분자구나.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부터 찾는데 니들이 보기 제일 쉬운 건 얘는 당연히 잘 보고 니들이 원소는 잘 봐 니네들. 이런 저기 뭐냐, 니들한테 맞가는 건 안 나와. 하지만 알아두라고. 요거 많이 봐. 이거 보면 시간 확 줄어. 고민도 확 줄고. 대문자 3개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인 거야.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얘 분자거든?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저거? 무조건 극성 분자라고. 대문자 3개니까. 알았냐?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아. 물이 극성이라. 알았어? 물에 잘 안 녹으면 무극성일 확률이 높아. 야, 얘 극성 분자 아니야. 맞다고. 대문자가 3개잖아. 에탄올이야. 물에 잘 녹아. 알았어? 이거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분자구도 들어가서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냐?